네, 미국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듯이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라는 점,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어제 나름 뉴욕 증시가 잘 소화했다라는 점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고 오늘 또 7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봤는데요. 산전수전 그리고 공중전까지 거치신 경력이 30년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중전까지 거치셨다고. 네, 오늘도 한번 믿고 저희 한번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실 때마다 또 만기일이 겹치네요. 네. 그런데 우선은 저희 종목 얘기하기 전에 시장의 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맥점 키워드 터닝 포인트를 잡아라. 진단키트 과열, 성장주 반격이라고 주셨는데요. 사실 진단키트주들은 제가 같이 방송했던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우선은 다른 얘기를 주신 것 같고 여전히 또 낙폭과대 성장주가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네. 예,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됐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가 어떤 날이었죠? 우리 빅스텝이 단행된 그런 날이었죠.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강한 상승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바닥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지수가 상승으로 돌릴 때 이런 것들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7월달 양봉 가능성에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6월달 밑꼬리를 커버하면서 우리가 그렸던 그림 그대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종목별 흐름일 텐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을 좀 과열권이라고 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랩지노믹스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저점 대비 68%, 지금 여기까지 보면 70%가 올랐어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진단 키트는 우리가 팬데믹 막 2020년 3월달 왔었고 그 다음에 왔던 게 델타예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에요. 지금은 이제 BA5가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파급력이 그때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은 그때보다 훨씬 가파르게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니까 과열권이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오른 만큼 상승 기울 각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권이라고 볼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바이오니아도 그런 관련주에서 이게 잘못 따르면 큰일 나죠. 11%가 빠졌다. 이게 단계 과열권이다. 반면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실제 모니터링으로 사실 이 종목 뭐 제 굉장히 그 주종목이기도 한데 예,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메타버스에서 맥스트라고 이 플랫폼에서 대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툴렌이라고 이 하반기 출시가 되는데 베타 이런 것들이 모니터에서 이렇게 어제도 실제 우리가 공략 음봉 세계에서 공략인데 13%가 올랐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성장주들의 반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확실히 또 종목으로 한번 보니까요. 맥스트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종목들 어제 또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체크해 보기 전에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전략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어제 제가 6시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CPI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신경 쓰지 마시자. 왜냐면 사실 CPI 같은 경우는 이미 8.9%네, 뭐 9%네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소위 말해서 뼈다검벌리예요. 이미 불확실성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나올까? 그때 궁금했지 딱 뚜껑을 열으면 그때는 기정사실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도 보게 되면 어제 장대 양선이 나왔거든요. 한 2% 정도 급락해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또 약보합으로 막연했으니까 이런 데 터닝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이슈가 뭐냐? 미국에서 FOMC에서 또 이제 7월 달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돼요. 왜냐하면 CPI가 9.1 올랐으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뭐냐. 그 다음부터 그럼 두 번에 걸쳐서 좀 1.5%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달부터 9월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베이비 스텝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기정사실화됐고 불확실성의 해소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앵커들 말씀하셨던 만기일이 있거든요. 이미 코스닥 같은 거 보게 되면 4거래일 동안
지금 선물 프로그램 나온 게 한 4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오늘 부담은 크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미국도 이제 내일이 만기일인데 그러면은 얘들도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겠죠. 따라서 여전히 우리가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어떤 섹터를 볼 것이냐. 뭐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또 성장주도 그렇고 아까 2차전지 보셨죠. 낙폭, 싸게 보이는 종목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한다면 저는 낙폭, 성장주 이런 것들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번 더 낙폭 성장주의 매력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위클리 유망주로 꼽았던 종목들 AS 해보겠습니다. 역시 얘기 주셨던 종목들이에요. 낙폭 과대주들. 이 종목들 흐름이 참 좋았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AS와 추천을 반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K옥션이 최고가 기준 수익률 111%, G2파워 53%, 가온칩스 48%, 이건홀딩스도 24%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큰 수익을 내고 고개를 살짝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또 진입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고요. 네. G2파워 같은 종목은 워낙에 아직도 유효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 또 이건홀딩스는 지난주에 AS도 해주시고 재추천도 해주셨는데 네. 어떤 포인트들 오늘 또 짚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두 가지 꼭지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는 어떻게 매매하는데 매매의 기술. 이제 30년 넘게 뭐 3년 네. 수도 다 겪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다시 한번 관심에 둬야 될 그런 종목들. 네. 이렇게 두 꼭지에 말씀드릴게요. K옥션은 뭐 110% 이제 거의 배 이상 수익이 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교수형이다. 위에서 매도하십시오. 또 축하드립니다. 혹시 매도를 안 하셨다면 반격 나올 때 이게 이제 워낙 세게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12,000원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혹시 그때 처분 못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도하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AS 드릴 거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G2파워도 잘 아시네요. 근데 어디서 G2파워는 네. 여전히 지금 원전에서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무진도 있고 G2파워가 나중에 제가 이것을 이제 발굴해서 여러분께 추천드린 건데 이것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봉 보시게 되면 양음양 정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요즘 장에서 이렇게 정배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크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관심이고 전고점 돌파를 잘 관찰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온칩스는 또 한 번 지금 이제 자리에 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그때 이제 39,500원까지 왔었거든요. 그럼 3만 원대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다시 한번 좀 적극 관심에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네. 참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바로 일주일 전이잖아요. 네. 창도 안 좋았는데 이게 황금 100점 전략 넘버원이에요. 바닥에서 역전된 방치 다음에 도직캔들 네. 이런 것들은 거의 상승이 나오거든요. 저도 방송하고 이제 가서 딱 보는데 이게 갭 상승해서 상한가까지 뽑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25% 정도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때 우리가 목표가 이상 나왔으니까 일단 혹시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시고요. 이런 종목들 이따 제가 다음 콜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사실 이건홀딩스 같은 종목도 앞서 봤던 종목들은 워낙에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었지만 살짝 아쉬운데 AS 겸 재추천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당일날 바로 또 상한가가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앞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 매매 시그널 잘 확인하시고 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유망주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코퍼스 코리아인데 사실 기업은 생소하지만 또 지금은 우리 학교는 제작사를 인수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잘하시네요. 아까 제가 이건홀딩스가 어떤 말씀드렸냐면 네. 그때 이제 모듈라 주택을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크라 그 재건 때 네. 숨은 그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코퍼스 코리아도 그때 제가 이제 AS 겸 말씀드렸거든요. 지난번 여러분께 한번 선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과 함께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AS 겸 이건 홀딩스처럼 다시 한번 편입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그 한류 콘텐츠 전문 기업이에요. 김종학 프로덕션 잘 아시죠? 우리 앵커님 혹시 모래시계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그때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지만 예능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맞죠? 회상처럼. 예, 그것은 한류에서 가장 원조가 바로 네. 김종학 프로덕션이에요. 그분은 고인이 되셨지만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지금 이제 드라마 제작하는 데는 그래도 일각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엊그제 128억, 130억에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게 하여튼 뭐 한류 열풍을 가져온 그 시발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는 지금 우리 학교는 무서운 거 있잖아요. 좀비. 그것이 굉장히 히트를 했다. 오징어 게임 다음에.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시즌 2가 한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확정이에요. 맞습니다. 예, 시즌 2가 간다니까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실적이 좋아요. 1분기 영업이익이 36억. 그래서 더블 늘었고 100% 늘었고 창사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480억에 불과하다. 영업이익률이 41%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학 프로덕션을 인수하면서 뭔가 더 캐파도 키우고 드라마 제작 그런 것도 더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원래 본업이 뭐냐면 일본에서 OTT 그 캐시카우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이제 한일 관계도 화해 무드로 가면 또 그에 대한 탄력도 받겠죠. 자, 일단 한번 코퍼스 코리아를 보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 드라마 제작에서 가장 큰 시세를 보인 게 어떤 회사인 줄 아시죠? A스토리입니다. 네. A스토리. 이 차트를 가만 보세요. A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맞습니다. 그것이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이제 보고 있죠. 비영업권에서 1등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많이 막 거의 뭐 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참 매수가 곤란하죠. 그러면 지금 A스토리 시가총액이 3,100억이에요. 그리고 PR이 15배예요. 그러면 코퍼스 코리아를 비교해 보시자고요. 요것은 지금 PR이 10배 이하예요. 요배도 1,300%고 이렇게 지금 이익이 잘 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상승하면서 서서히 바닥에서 가는데 이게 뭐냐면 음선 세계에서 일시적 밑꼬리 패턴을 만들어요. 그때 제가 이게 황금 백점 전략이 이건 홀딩스가 전략 넘버 1이었다면 이건 넘버 3입니다. 그래서 이 보게 되면 매물폭도 보게 되면 위에까지 매물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매물 공백존이다.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셔도 완전 바닥에서 윗방이 많이 열리는 걸 알 수 있겠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2,250원, 목표가는 2,700원. 이건 좀 제가 보수적으로 단기 관점에서 설정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코퍼스 코리아 체크해 봤고요. 조금 빠르게 넥스트 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넥스트 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 제가 낙폭 성장률을 보시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동사는 자동차 카메라용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예요. 공모가가 13,000원이었고요. 그때 경쟁률이 1,727대 1이었습니다. 꽤 인기가 좋았죠. 23년부터 지금 현재는 적자이긴 하지만 23년부터는 매년 100% 가까이 3년 동안 증가한다는 그런 리포트도 나와 있네요. 자,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1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여기서 한번 내려서 그때 우리 또 기가 막히게 공략도 했었죠. 음선 세계에서 공략해서 이것도 역시 VIR에서 19% 정도 올랐는데 이거 지금 또 한 번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음선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해 도지 캔들이거든요. 다이버전스 하는 그런 구간이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 좋겠다. 시초가에서 12,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종목은 S&T 모티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잠깐 정권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이제 자동차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볼 때 우리가 이제 2차 그러니까 전기차 쪽을 봐야 되는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있고 그것을 구동하려면 모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구동 모터라든가 계기판, 에어백, 샤시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총기류, 방산 업체인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앱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 기아, 뿌조, 시트로행 이런 데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역시 PR이 8.2배 정도로서 저평가됐고 하반기에는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다중바닥이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먼저 부품이 오른 게 만도 같은 게 좀 올랐고 사실 완성차보다는 이런 저는 부품 쪽을 더 좋아하는데 코프라 같은 것도 그것도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바닥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41,500원 정도 매수 없겠고요. 매수 무리 없겠고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유망주 S&T 모티브 목표 주가 47,000원, 손절가 35,000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만기일 이후에 진검승부 종목은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주식 3대 천왕 출연한 이후에 상당히 네. 좋았고, 그쵸. 그다음에 또 엊그제도 이제 제가 나와서 이 시간 보면 그때 또 VI가 3개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시부터 모실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 이후에 저는 터닝 포인트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분명히 주도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저것 막 종목 나열을 하지 마시고 핵심 주도주를 포착해서 여러분 보셨죠? 예, 우리 그 K옥신처럼 그런 종목 하나 잡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시부터 제가 무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